구서5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가 있어서 걸렸습니다. 자,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 조정법에 보면은 그 조합을 설립하고 3년 이내,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을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신청을 하고 되어 있는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신청을 못하면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거든요.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연장을 해주죠. 이번이 그 경우입니다. 구서5 재건축 연장하면은 구서성경 1, 2차, 구서성경 1, 2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예. 그럼 여기는 지금 조합 설립하고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아직 못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2년에 걸쳐서 한번 연장을 해주는 거다. 만약에 2년을 연장해 주는데도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못하면은 예, 정비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정비구역 해제 기간이 연장됐는데 언제까지? 26년도 8월 9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조합 설립하고 3년 되는 시점이 언제였는가? 아, 24년도 8월 9일이 조합 설립하고 3년 되는 시점이었구나. 근데 24년도 올해 8월 9일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데 구청에서 한번 연장을 해준 거다. 그게 언제까지? 26년도 8월 9일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서성경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여기죠. 자, 입지 조건은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지하철 1호선 주실역 이 정도면 뭐 한 1, 2분이면 뛰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가 구서성경 1, 2차거든요. 예, 입구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입구뷰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전형적인 예, 우리 전형적인 12층짜리 예, 중층 재건축 대상단지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인데 바로 밑에 보면 초등학교 구서초를 바로 초품화로 끼고 있죠, 그죠? 예. 길만 하나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니까 사실상 초품화로 보셔도 되고 지하철 1호선 주실까지는 뭐 1, 2분 컷, 예. 바로 코앞이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가 완전 평지는 아니에요. 완전 평지는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거의 평지라 봐도 된다. 예. 이 정도면 뭐 거의 평지라 봐도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지금 구서성경 1, 2차는 합쳐서 616세대입니다. 616세대, 616세대인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800세대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800세대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자이. 예, 시공사는 자이를 지금 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이에서 시공을 할 거예요. 여기는요. 그러면 현재 616세대를 800세대로 짓는다고 했으니까 뭐 조합원 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냥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는 한 600개 정도가 이제 조합 물량이고 800개를 지으니까는 한 200개 정도가 일반 분양이 나온다. 200개 정도가 일반 분양이 나온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세대 중에서 한 200개 정도는 일반 분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세는 29평짜리가 여기는 84타입이 29평이던데 84타입 시세가 뭐 한 4억 한 5, 6천 정도 그 정도로 보입니다. 4억 중후반 4억 5,400도 있고 1층이 그렇고 4억 8,500도 있고 4억 한 중후반 정도 4억 한 8천 뭐 그 정도 한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세는요 많이 빠졌습니다. 얘도 한참 잘 나갈 때는 7억 우습게 부르던 애인데 예,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소설입니다. 이제 피셜로 예. 좁은가와 간평가는 얼마나 될까? 좁은가와 간평가는 얼마나 될까? 이제부터 뇌피셜이니까 참조만 하시고, 예. 조합 분양가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거는 명륜 2구역 재건축입니다. 명륜 2 재건축. 세창 3층 아파트 있죠, 그죠? 명륜동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거기가 올해 7월 달에 이제 조합 분양 시청이 끝났거든요. 여기 지하철 명륜역 옆에 보면은, 명륜동이고, 1세트 명륜 트라디움 밑에 보면은 명륜 아래쪽에 여기에 명륜 대진 뭐 세창 그리고 여기에 한신 요쪽 구역 여기가 명륜 2 재건축 구역이거든요. 예, 여기가 한 500세대 정도 들어오죠. 여기가 명륜 2가
499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 조합원 숫자가 42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일반 분양에 100개 정도 나오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합 분양가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물론 여기는 레미안이 들어오고 고급화해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2,700이었어요.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만 9억 2천이었습니다.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당연히 3천 넘길 거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평당 3,300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일반 분양가를. 그러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구조성경 1, 2차 재건축 여기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가가 모르긴 몰라도 2천만 원 중반대 정도는 보셔야 된다. 조합원 분양가가 2천만 원 중반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 분양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뭐 일반 분양가라다가 뭐 한 12억 정도 하면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 일반 분양가도 적절한 수준에 조정이 될 건데 10억을 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억만 약간 넘긴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그러면 조합 분양가가 뭐 2천만 원 중반대다. 그러면 8억 중반 정도다. 그러면은 조합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2억을 넘지는 않겠죠. 2억을 넘지는 않겠죠. 예. 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사업성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반 분양이 몇 개 안 되지만 나오는 것다가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나마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더 많이 힘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숫자하고 일반 분양의 개수가 거의 비슷한 데가 아직까지 제법 있어요. 아직까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일반 분양 전체 세대수 일반 조합원 숫자가 600명인데 일반 분양 숫자가 한 200개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괜찮은 게 그 정도입니다. 보셨다시피 해운대 우동의 3호 가든 같은 경우에도 1100세대 정도의 조합원 숫자, 1100이 조금 안 됩니다만은, 1100 정도의 조합원 숫자, 그리고 일반 분양이 한 200개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전체 건립 예정 세대 수의 한 25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재건축은. 재개발은 거의 일반 분양 숫자가 조합원 숫자만큼 나오는데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사업성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사업성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참조하시고요. 그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구조성경은 뒤에 제가 좀 줄줄이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헷갈릴 것 같고 여기도 조합원 분양가는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명륜 2구역 재건축을 참조해 봤을 때 여기도 평당 2천만 원 중반대 정도는 조합원 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8억대잖아. 그죠? 그럼 여기 일반 분양가는 뭐 10억 중반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는 2억을 넘기는 힘들 것 같다.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만 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을 시켰잖아요. 그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이제 내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시겠지만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하면은 사업시행인가 받는 데까지 1년 보셔야 돼요. 1년. 그러면은 내후년 26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리 처분, 이주, 철거, 그리고 착공 요 전체 과정들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입주까지 무난하게 간다 하더라도 8년 정도는 보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